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토요일 오전이고요. 1월 16일이네요. 오늘은 1월 셋째 주, 삼째 주라고 써놓으니까 이상하네. 셋째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미리 보는 종합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 어디가 지지 라인이고, 어디를 지켜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유통 관련, 요새 많이 하고 있죠. 현대바이오, 종근당 바이오, 대웅제약, 녹십자 랩셀, 녹십자 홀딩스까지, 추세 이탈 전까지, 뽑아먹을 수 있을 때까진 꾸준하게 뽑아먹는, 저는 뭐 차트쟁이고, 또 스윙도 하지만 단타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아쳐먹고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아쳐먹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종합 지수 시장을 보면요. 이번 주 한 주는 조정의 장이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또 이 예탁금이 40조가 넘었다고 하죠. 뭐 개인 투자자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 가계 대출 받고 뭐 신용 대출 받아서 다 주식에 때려박는다라는 뭐 뉴스도 나올 정도예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시작하면 당연히 코스피로 간다. 왜? 알고 있는 기업들이 굴빵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너 뭐 살래? 다 삼성전자, 나 SK 하이닉스 혹은 뭐 이름 있는 뭐 LG 생활건강, 뭐 LG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코스피가 상승을 강하게 했고요. 최근에 전체적인 이 흐름을 쭉 보면요. 밑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런 박스권을 넘어서면서부터 강한 상승을 유발한 자리거든요. 코스피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던 이 상단의 추세선을 넘어서면서 강한 상승을 한번 연출을 한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렀죠. 강한 상승을 했고 그런 그 주식도 가는 길이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주식에 가는 길이다. 그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면 급등의 자리다라고도 뭐 얘기하듯이 대략적으로 추세선을 긋는 이유도 이 주식이 움직이는 라인이에요. 라인인데 그 라인을 벗어나면 또 다른 추세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추세를 연결을 할까 하다가 결국엔 뭐다? 눌러 앉아서 그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 부분이에요. 잠깐 이탈을 한 거죠. 고속도로를 길 가다가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를 탔다가 내가 가는 길이 여기가 아니네 라고 빠져나와서 다시 국도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의 기준으로 보면 열려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 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신고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리는 없는 거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3250포인트 정도로 현재는 위에 열려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밑으로는 열려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최근의 흐름 자체가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 리스크 자체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가지 악재가 내부적인 악재가 항상 북한이에요. 남들 똑같이 뭐 코로나가 터지고 뭐 어디서 전쟁이 나고 누가 또 죽고 뭐 하면 전체적으로 리스크 모든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또 하나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하나 더 존재한다라는 거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김정은 씨가 사실 이제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거죠. 좀 강하게 나와서 나는 이런 존재니까 너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나왔어요. 뭐 핵 잠수함이 어쩌네 저쩌네 그리고 열병식에서 뭐
IBM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S 어쩌고 저쩌고를 또 뭐 보여주네 하면서 북한의 리스크를 현재 우리는 받고 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도 주가 고점은 넘어가곤 있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파월 의장도 뭐 그렇게 좋은 얘기도 나온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한 주 조정을 좀 강하다기보다는 조정을 받았고 하나의 수순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에도 주가를 올려놓고 강한 박스권이 나왔던 부분, 그런 강한 박스권이 나왔던 만큼 주가를 한 차례 뭐 했다? 이 박스권을 했던 만큼 상승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박스권을 했던 만큼 상승을 시켰던 부분인 거고, 그런 자리에서 또 한 차례 어느 정도 이 횡보를 유지하면서 주가를 한 차례 더 레벨업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한번 받고 지금 한 차례 올라왔던 자리면, 실제적으로 저번 주에도 제가 지수를 한번 판단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3050포인트 1차적으로 지지받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또 한 번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를 당연히 할 거고,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어디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고 반등을 하는 확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3050에서 3020포인트 혹은 많이 밀리면 3000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니까 뭐 그 부분은 지금에서 변함이 없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315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권 쳐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주봉상에서도 이 큰 장대 양봉의 중간값이 30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월봉이야 아직 뭐 지켜볼 의미가 없는 거고, 아직도 이 볼린저밴드 상단을 넘어서 급등의 자리에 아직은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월요일까지는 이 북한에 대한 이슈 혹은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깨고 살포시라도 내려간다라는 건 북한의 악재가 이제 조금 조용해지려고 하니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 그러면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들 다 갈 때 우리만 못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남들이 빠져. 그럼 우리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종목들이랑 비슷하죠. 대장주, 부대장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기준인 거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올리고 나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 조정의 자리가 953포인트 여기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 한번 찍고 계속 밑꼬리를 달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기존에는 이 자리를 넘어서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누군가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금요일 날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계속 저가 매수를 듣다가 이거 씨발 안 되겠는데 라고 하니까 그냥 놔둬버린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한 번 더 이 자리에 대한 저가 테스트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런 자리에서 테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밀린다면 이 940포인트 정도까지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많이 뭐 혹여나 큰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이 928포인트, 930포인트를 종가상 이탈할 확률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부분이 이 자리인 거고, 그렇다면 이 위에서 지켜줄 거냐 아니면 이 밑에서 지켜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아침부터 뭐 개파락해 갖고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부분인 거고, 추세적인 관점으로도 보더라도 요렇게 자리 잡아놓으면 최근의 고점이죠. 밑에서 올라오던 이 추세, 위로 올라가던 이 추세,
요런 추세가 잡혀 있었던 짧은 추세를 여기서 깨고 내려앉으면서 다시 올라갈 때 어디 밑에서 올라오던 하단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수급이 코스피로 갔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그러니까 맞고 떨어져서 옆으로 또 자리 잡으면 이제 밑에서 또 다른 추세를 그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추세가 지금 현재 딱 닿은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돌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못 돌리면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온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에서도 일단 5일선 테스트를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밀리더라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와 이 자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조금 더 열어놓고 보면 93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하면 뭐 될 것 같아요. 뭐 월봉상은 아직은 그래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버티려고 노력 중이다. 이제 우리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급등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연출을 좀 해주는 그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수급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조금 이동하는 그림은 한 번은 나오고 죽어야지, 뭐 대형주만 가다가 코스닥은 힘도 못 써보고 같이 뭐 크게 조정을 받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래나 저래나 이평도 정배열의 구간에서 아직은 크게 꺾이는 흐름은 없다 라고만 지수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그렇게 판단하시고 지수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자, 현대바이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슈팅이 나오고 나서 요날 자리 31,000원대에서 1,500원 이 자리를 넘는지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를 이제 못 넘고 앉는 부분에서 앉으면 어디 24,000원대 부근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자리를 그제 확인을 했지만 올라오면서 거래가 강한 거래가 터지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이 여기에요. 요 거래량이에요. 요 거래량인데 기존의 거래량에 비해서 뭐하다? 적게 터졌죠. 적게 터졌다라는 거죠. 거래가 줄고 있어요. 어찌됐든 적게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넘긴다라는 거고, 안착을 못 한다라는 거죠. 못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밀리면서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을 다시 한 차례 꺾이는 자리를 잡아 올릴 수 있는 모습을 못 올라타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꺾어서 내려오는 자리고, 그나마 21선,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생명선, 그 생명선이 올라가는 자리를 슬금슬금 꺾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바이오는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러서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이 21선까지도 꺾어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격까지 줄이고 나서 이게 꺾어서 내려오면 이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꺾어서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장기적인 이평선을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야만이 이평선을 잡아 돌리면서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 아직은 꺾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한다? 빠르게 28,000원 위로 또 올려놔야 돼요. 뭐를? 캔들을. 그래야만이 지금의 자리가 이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할 거냐, 그렇지 못하면 이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요렇게 겹치죠? 요렇게 겹쳐요. 딱 지금 이 자리가 큰 라인으로 봤을 때 또 이 지금의 자리가 그냥 중간값의 자리예요. 중간값의 자리다. 4등분을 해서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 23,800원 24,000원을 이탈해서 올라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22,0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대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22,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다? 이 종목이 흐름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아직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현재는 이런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28,000원 위로 넘어가는 그림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그러려면 뭐 이슈든 뭐든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던지. 한 번에 못 칠 거면 단계적으로 거래량이 찔끔찔끔 올라오면서 뭐 해야 된다? 상승의 모습을 좀 연출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하락을 하고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면서 5일선 아니면 위에 있는 뭐 11선이든 그런 이평선이 꺾이면서 자리 잡는 모양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캔들이 위로 올라타고 위에 있는 21선이 좀 꺾이려고 할 때 잡아채서 올려야 돼요. 차트는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흐름, 추세가 꺾인다라는 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세를 꺾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말 그대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스윙으로 들고 가는 부분이지만 한번 크게 추락하고 나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스윙이지만 그 이후에 그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뭐다?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바이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주봉상에 이평선이 올라오는 자리죠. 다음 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면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평을 위로 깔아버리니까 밑에서 버텨주고 있던 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고, 뭐 월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은 아직은 나쁘지 않다. 조금 더 밀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22,000원대까지 밀린다면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뀐다라는 거죠. 그때는 19,000원까지 또 열어둬야 되는, 이 자리까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인 거지만 어찌됐든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22,000원 선에서는 밀리더라도 자리 잡고 횡보하는 그림이 조금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근당. 여기 슈팅이 나왔죠. 제 생각대로 어찌됐든 슈팅이 나오고 나서 어제 또 강하게 밀렸어요. 그죠? 저는 어제 수익 실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제죠. 그제 수익 실현을 하고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면 버려야죠. 못 올라가면 버리고 다시 이제 밑에서 또 내려왔으니까 주워 담는 거예요. 주워 담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종근당 현재 자리 자체가 어제 좀 강하게 눌렀어요. 올라온 부분을 거진다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한 차례 슈팅을 내놓은 다음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을 연출을 하다가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섰는데 또 한 번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온 자리예요. 추세 안으로 들어온 자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20만 7천원 혹은 20만 8천원 정도 21만원에서 지금 자리죠. 이 자리에서 20만 7천원 정도까지 또 한 번 열려있는 자리예요. 어찌됐든 거래가 강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날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시가는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그런 자리가 20만 7천원의 자리인 거고, 그리고 한 차례 또 같은 의미로서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이 자리에 대한 자리를 이탈을 했거든요. 21만 3,500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가가 20만 8,900원. 그러면 20만 9천원에서 20만 7천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개파락이 강하게 떨어져서 밀지 않는 이상, 밀리면 19만원대까지도 밀릴 수는 있지만 밀지 않는 이상 현재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지켜줄 확률이 아직까지는 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 현재 흐름을 봤을 때도 이격은 어느 정도 줄였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던 이런 이평이 아직 이 자리는 꺾이지 않았어요. 대신 단기적인 이평을 꺾어서 눌러야 하는 자리에서 그제 슈팅을 강하게 내놓고 다시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일단은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한번 낸다라는 보장인 거고, 그럼 여기서 멈춤봉이 나오고 빠르게 반등을 하지 않으면 이 평이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강하게. 그리고 얘는 올라오고 그러면서 21선도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죠? 현대바이오랑 비슷한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자리를 빠르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놔야 되는 자리가 21만 8천원. 이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 좋아요. 분봉으로 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못해도 21만 8천원. 22만원 위로 올라타는 게 그나마 좀 더. 22만 5천원 위로 올라오면 더 안정적. 뭐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흐름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쵸?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얘가 박스권을 유지한다라고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기존 영상들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스권을 유지한다고도 말씀드렸고, 그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여기서 떨어지면서 모았던 자리를 여기서 한 차례 털어먹고, 그리고 한 차례 더 누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하단을 또 향해서 간다라는 거고, 이 하단이 깨지면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지만 그 누름의 파동이, 그 크기가 크지는 않다. 왜? 기존에 지켜주는 자리가 분명히 얘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봉은 좋지 않지만 월봉은 아직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죠.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이 월봉상에서는 파동이 한번 나오고 조정을 한번 주고 1파, 2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파가 나온 뒤에 4파에 대한 조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아직 이 자리를 확인도 하지 않았고 19만 6천원 혹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이 19만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있다. 이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 차례 반등은 나온다. 고점을 갱신하진 못하더라도 고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주봉상은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현재는 조정, 눌림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올라타서 지지하지 못하고, 이 봉의 모양을 보더라도 여기까지 메꾼, 매수 자리가 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매도 자리가 여기서 계속 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는 뭐다? 매도 자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매도가 계속 땅을 확장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매도가 땅을 확장을 했다가 우리 매수해서 친구들을 불러와서 한 차례 뚫었어요. 뚫고 나서 결국엔 밀렸죠. 위에 있는 또 강한 애들이 있으니까 밀려서 밑에까지 눌렸다가 이 강한 애가 달고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한 차례 내려오면서 뭐예요? 저점이 계속 갱신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건 여기 고점보단 여기 고점이 좀 높아졌다. 대신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 저점을 한번 갱신을 했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다시 한 차례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번은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20만원을 한 번 정도는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래가 적게 터지긴 했지만, 즉 한 차례의 눌림 정도는 더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 이 하락이 크게 떨어지는 하락은 아닐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그건 거래량에서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니까. 대신 캔들의 모양으로는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는 모양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이 안에서 웬만하면 움직일 거예요. 여기까지 밀리면 한 차례 또 이 위로 올려다 놓을 거고, 뭐 그런 그림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도 매한가지죠. 종근당보다 종근당 바이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대신 조정이 약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올라온 자리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실제적으로 이 고점과
이 12만원의 중간값, 차트로 보면은 지금이 중간값이지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6만원대가, 잠깐만요, 42,000원에서 12만원 그러면 8만원, 그럼 4만원 빼야 되는 거네요. 그럼 8만원. 이 정도가 그냥 중간값이 왔네요. 중간값으로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글쎄요,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덜 내려온 느낌이 좀 있어요. 왜 여기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덜 내려온 느낌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흐름 자체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일단 한 차례 지지가 나왔고요. 지지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올라오면서 요 자리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뭐 이렇게 보면 큰 박스긴 하겠지만 윗꼬리를 제외하고 몸통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매물대가 좀 있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여기에 매물이 출현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매물대가 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요 자리가 남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73,000원대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올라왔던 자리가 강했던 부분이라서 얘는 지금 21선이 꺾였죠. 현대바이오나 뭐 종근당에 비해서 얘는 이미 먼저 상승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21선이 꺾여서 뭐예요? 잡아 돌리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이평을 위협하는 자리인 거죠. 아직은 얘가 살아있는 이평인 거죠. 그럼 얘가 꺾어서 21선까지 내려온다면 캔들은 밑에 내려앉는다라는 거예요. 한 차례 더. 어디까지? 요런 자리 때까지 한 번은 더 앉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요런 자리까지 앉게 되면 뭐예요?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거죠. 왜? 여기다가 매물을 쌓아놨어요. 양이 많든 적든 간에 매물을 쌓아놨고, 한 단계 내려앉는다면 이제는 이 안에서 박스를 칠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박스를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하지만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가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모습을 나타내줘야 종근당한테도 흐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평선이 꺾어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이었던 종근당 바이오에서 종근당이 최근에 그래도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신풍제약 우선주처럼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고, 이 테마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차피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또 그로 인해서 또 한 종목 경보제약이었나? 경남제약은 아닌 거. 경동제약. 경보제약. 얘죠. 얘도 종근당 따라다니는 애죠. 종근당 바이오. 모습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거고, 그럼 그 안에서 대장에 대한 순환이 돌면서 이 수급이 조금씩 와리까리 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 다음에 좀 더 갈 수 있어요. 예전에 유니온 머티리얼,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는데 또 계속 제가 제목을 잘 생각을 못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순환의 지금 현재 자리인 거고, 왜? 대장이 쉬고 있는 자리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자리에선 다시 한번 어제의 시가 부근을 회복하는 그림이 빠르게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회복해놓고 21선이 누르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면 한 번 더 누르면서 또 매물 확인을 하고 21선을 이제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찌됐든 이 8만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반전을 할 수 있는 자리는 85,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또 한번 9만원대, 그리고 9만원대 넘기면 95,000원에서 10만원대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주봉도 그렇게 이쁘진 않죠.
위에서 누르는 그림이 나오죠. 뭔가 큰 물건으로 아직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버티고 있는 거고 아슬아슬하게 계속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계속 때리다 보면 뭐한다? 깨진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를 깨보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찌됐든 위에 올라가는 이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면서 누르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더 터진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어찌됐든 이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주봉은 연출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죠? 월봉상의 흐름은 아직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67,000원대, 6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열려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자리를 이제 이탈하면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앉습니다. 거기서 또 신규적인 매수 혹은 물타기의 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웅. 자, 대웅 같은 경우는 주가를 상승시키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 이 흐름대로 움직이고는 있죠. 그러면서 이 자리 67,000원 부근 이 자리를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수급이 나간 뒤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거래량을 치고 올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거래량에 비해서 반대분에서 시작을 하니까 요 정도 거래량이 빠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만 딱 치고 빠지는 거예요. 어디? 이 상단을 때리고 밀렸다라는 거고, 그 때리고 밀린 자리에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 때렸던 하단을 일단 한차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죠?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의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니까 다시 이 자리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한 번 때리면 뭐 한다? 이제는 한 차례 내려앉는다. 53,000원대까지 한 차례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 5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수록 아직은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짧은 자리에서도 얘는 현재 뭐예요? 삼각수렴의 모양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인 삼각수렴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고, 얘도 뭐 현대바이오나 그런 모습처럼 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에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평이 내려앉으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럼 여기서 빠르게 캔들을 올려 타는 부분이 나와야만이 잡아 돌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선 가던 대로 가고, 그게 아니라면 뭐 한다? 한 차례 누르면서 여기에 대한 갭은 어느 정도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차례 눌리면서 53,000원에서 일단 지지받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이 윗자리를 또 못 둔다. 어디? 6만원 부근, 6만원을 뚫어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한 차례 더 눌린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면 또 5만원, 51,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51,000원에서 5만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지만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할 확률은 드물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현재는 어찌됐든 삼각수렴을 하고 있지만, 이 삼각수렴을 확인을 했을 때 현재 이 삼각수렴의 중간값을 그어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에요? 중간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보다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분명히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빠르게 중간값 위로 캔들을 올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빠르게 61,000원대를 회복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가 나타나더라도 이 삼각수렴을 뚫는 그림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강하게 연출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63,000원에서 65,000원 이 자리 부분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 거래량 이상, 못해도 이 거래량 이상 터지지 않는다면, 이해되시죠? 이 거래량 이상 터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63,000원에서
65,000원, 오버슈팅 나온다 하더라도 66,000원대에서 맞고 밀릴 확률이 있다. 뭐 그래도 나쁘진 않다. 맞고 밀리면 밀렸을 때 그 다음 지지를 어디서 해줄 거냐. 6만원에서만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괜찮은 흐름에 요런 그림이 나왔다가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한 번 더 쏠 수 있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못하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자리 잡는 모습 잡고 올라타는 그림을 분명히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주봉은 딱 그냥 애매한 자리예요. 월봉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 그림으로 보면 되고, 자, 대웅제약.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얘도 뭐 똑같죠. 신풍제약 우선주처럼 대웅제약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모습의 그림인 건데, 시총은 얘가 더 높나? 시총 얘가 더 높네요, 역시. 그런 그림의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대웅과 대웅제약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다 모습이에요. 치료제 관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한 모습인 거고, 현재 얘도 21선은 꼿꼿하게 머리 들고 가고 있고 나머지 이평들이 꺾어서 내려앉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캔들을 잡아 올리면서 이 이평을 잡아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꺾였던 이평을 잡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의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기존에 이런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얘는 뭐다? 이 안에 갇힌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6만원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지금의 흐름상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꾸준하게 나타내려면 일단은 16만 7천원에서 여기 이 캔들에서 지지를 한 그림이에요. 왜? 거래량이 2 이상 안 터졌으니까. 이 안에서 지지한 그림인 거고, 이 지지를 계속 유지해 줄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밀린다면 16만 7천원 16만 6천원에서 밀린다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 16만원대를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고, 16만 4천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는 사실상 이 상승의 연출을 해놓고 큰 상승이 나온 게 없어요. 그죠? 큰 상승이 나온 게 없어요. 왜? 얘는 다음을 기약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는 대웅이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야. 그쵸? 대신 얘는 20만원을 넘어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얘가 대웅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연출할 확률이 높아요. 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관점은 그렇고, 그래서 크게 거래를 터트려 놓고 이 안에 가둬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흐름을 연출을 하려면 대웅이도 자리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같이 가야 되니까. 얘는 잘 가는데 얘만 못 가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자리인 거고, 얘는 밑에서 지지할 자리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락 폭은 적은 반면에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많이 남았다. 얘는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요 자리 빠졌을 때도 얘는 12만 5천원대만 지지하면 된다. 그러면 수급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한번 상승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존 맨 처음 영상 때부터. 그쵸? 그러면서 고점이 어느 정도 선까질 거다 라고 말씀을 또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인 거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얘는 첫 번째 산을 아직도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번 달도 여기가 고점이었고 아직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요렇게 강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매물대예요. 매물대. 이 매물대, 이 여기서 위아래 횡보했던 요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밑에는 단 2개월인 거고, 2개월 동안만 내려갔다 올라온 거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 뭐예요? 몇 개월, 거진 1년을 횡보한 자리예요. 맞나? 1, 2, 3, 4, 5, 6, 7, 8 거진 1년이죠. 그 1년을 한 달 사이에 뚫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뚫기 위해서 강한 거래량을 연출해놓고, 즉 여기 있는 매물을 여기서까지 뽑아놓은 다음에 누르면서 여기 있는 매물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 이거 다 쳐내려면.
그러니까 이 자리 위로 아직은 못 올라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8만원 위. 1차적인 건 18만원 위. 18만원 위에서 지지하면 그 다음에 20만 5천원 위. 이해되시죠? 그러야 또 한번 빵! 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다. 이해되시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어찌됐든 현재는 이 양봉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녹십자 넵셀 홀딩스. 자,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는 주봉은 1차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지를 한 그림이에요. 그쵸? 그럼 다음 주면 상단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고, 시가가 동일하게 시작을 하면 상단에 딱 걸친다라는 거고, 혹여나 시가가 조금이라도 빠져서 시작하면 뭐다? 상단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럼 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그림이다. 월봉이야 뭐 아직은 보고 말고 할 게 없죠. 뭐 한 봉에서 다 뽑아냈으니까.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흐름을 보면요, 기존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눌리고는 있지만 뭐한다?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자리가 저는 여기 12만 5천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12만 5천원을 뚫어서 지지해야만이 그 다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를 아직은 회복하지 못한 그림이에요. 한번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대해서, 즉 여기죠, 여기 11만 4천원 이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을 나타냈어요. 왜? 거래가 터졌으니까.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하루 이틀 정도 치고 나니까 에이씨 못 올라타니까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거래량을 뭐 동반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 거예요. 왜? 지지 테스트는 여기서 이미 해줬으니까. 그래서 눌린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1만원인 거고, 11만원인 거고, 이 11만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뭐 10만 8천원에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11만원에서 10만 8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10만 5천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다. 왜? 아직은 이 종목이 이 큰 상승을 이뤄냈던 자리에서 이 중간값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좀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 자리 이탈하면 중간값의 지지라기보다는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값이면 여기가 중간값이면 여기서 또 하나씩 반을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이탈하면 그 다음 자리, 이 자리까지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한 번에 그냥 깨고 내려앉을 거냐. 그러면 어디? 10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얘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 슈팅을 낼 수 있는 자리까지 냈던 부분인 거고, 제가 요때도 12만 5천원을 확인하시고 12만 5천원을 넘어서면 어디? 14만원까지 한번 보시라고, 13만 5천원에 14만원까지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하고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는 10만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10만원을 강하게 뚫었어요. 그쵸? 10만원을 강하게 뚫고 나서 이 10만원에 대한 테스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피 같죠? 코스피도 3000포인트 한 번 살짝 올랐다가 하루만 눌러놓고 바로 3000, 뭐 150포인트 그렇게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10만원에 대한 테스트를 정확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10만원에 대한 테스트는 분명히 할 수도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의 모습에서 어찌됐든 테스트를 하던 안 하던 이 다음이 중요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슈가 터지고 거래량이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을 못 넘기면 뭐 한다? 이제는 무조건 버려야 될 자리예요. 얘는 시장에서 차후에 소외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그때는 또 한 차례 내려앉고
요런 자리까지 또 내려앉은 다음에야 시간이 좀 소요되고 나서 또 한번 고점을 확인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슬금슬금 시장에서 소외될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외가 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잡아 돌리는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세 분출을 그렇게 강하게 못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쭉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요 자리 41,500원대는 지지를 해줬죠. 기존에 얘는 말씀드렸을 때 여기 한 차례 박스권이 있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박스권이 이 자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이 자리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럼 이 두 번째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차례 지켜봐야 될 거는 현재 주가가 하락했다가 한번 뽑아주고 여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을 수도 있어요. 대신 주가가 그 뒤로 쭉 내려오면서 또 한번 뽑아내고 물량을 뭐 나갈 수도 있고 샀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누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변곡점이 나왔죠. 변곡점.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뜬금포로 거래량이 전날보다 증가하면서 뭐 밑꼬리를 단다.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매수 타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강하게 올라온 자리예요. 즉 이제는 얘는 이 자리 42,00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 이탈하면 박스권 안으로 38,000원까지는 당연히 밀려야 된다라는 그림인 거고,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려면 43,50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43,5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냥 지금의 관점에서는 웬만하면 얘가 45,000원에서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45,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이에요. 굳이 뚫어 올려놨던 이 평 밑으로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 이 자리를 앉게 되면 무조건 이 자리까지 저점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고, 이 저점 테스트를 또 한 번 하고 났을 때 반등이 강하지 못하면 뭐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45,000원의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월요일, 뭐 화요일이든 나타나지 말아야 되고, 나타나려면 슈팅을 한번 뽑아내고 죽어라. 그게 제가 바라는 관점이에요. 뭐 세령님들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랑 반대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그림인 거고, 추세적으로 또 한 번 큰 상승을 뽑아내려고 할 수 있는 자리는 못해도 49,000원에서 5만원 위로 올라타야 된다. 실제적으로 저희 리딩광 종목 중에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매도 시점을 드렸거든요. 5만원. 5만원을 넘는지 못 넘는지 체크해라. 5만원을 넘기면 51,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고, 왜? 못 넘길 거라는 거 아니까. 단기적으로 한 번엔 못 들어요. 각도 이 그림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5만원을 넘기면 51,000원에서 51,000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5만원을 못 넘기면 뭐해라? 정리해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털었어요. 저희는 금요일날 털었어요. 그럼 또 다시 밀렸으니까 이제 슬슬 또 주워 담아야죠. 일단 단기적인 접근으로 봐야 돼요. 주가라는 건 파동을 만듭니다. 당연히 뭐 밑에서부터 끌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복리로 해서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주겠지만 그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자도 아니고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파동의 큰 원리를 보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가다가 살포시 눌리는 자리는 당연히 스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파동이 나왔고 그 파동에 어느 정도 하락을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큰 하락이 나왔으면 그 큰 하락을 한 번에 뭐 한다? 뚫지 못한다. 위아래 꼬리 달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 소화하는 과정까지는 이렇게 윗꼬리든 음봉이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먹고 빠지고 하면서 물량을 다 안 빼더라도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그러니까 내가 10주 가지고 있으면 5주에서 6주 털고 수익 보고 내려오면 밑에서 또
2주 혹은 3주씩 담아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그게 수익을 지키는 방법이다. 나중에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 또 지지하는지 꼭 체크하셔라. 조금 더 밀리더라도 얘는 44,500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얘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매물 테스트 중이에요.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테스트하고 있고, 어디서?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 여기서 한번 테스트 했고, 지금 월봉의 모습은 어느 정도 먹었죠. 물량을 먹었어요. 이게 매수의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럼 다음 달에 또 음봉이 떨어져 버리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잘 먹어가고 있는 그림이다. 이해되시죠? 언제 뭐 치고받고 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뭐 공부방이나 리딩방 가끔씩 한두 분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부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 혹은 중수돌이 네이버 카페에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건 마지막 타이밍에 이렇게 뭐 추천 종목이라고 떠서 영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좀 포함시켜 봤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성공 투자 하시는 시장 되시기 바랄게요.